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대선에 있었던 충격적인 일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이낙연의 경선 불복조차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최근 김남국 전 의원이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결선 투표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더 팩트 측에 대선 당시 가장 긴박했던 상황을 묻는 질문에 마지막 서울 지역 국민 경선 이후 이 전 대표 측에서 다시 한번 경선을 하자고 했었을 때라며 이 대표가 대승적으로 포용하자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라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이낙연의 경선 불복은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 측이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 처리하지 않고 전체 투표수에 포함하면 이 대표의 득표율이 50.29%가 아닌 49.32%가 된다며 결선을 요구했던 후안무치한 사건인데 이 황당한 목리를 수용하자는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가 통합을 위해 요구를 받자고 했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만류했다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고 결정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 불복에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완강하게 반대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다잡을 수 있었다라고 인상적인 일화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용하려 했던 이 대표의 당시 생각처럼 지금 역시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진보 진영이 단합해서 싸워야 할 때라 김남국 전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정말 여러 감정이 드는데 오늘 폭로를 보니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고난을 버텼을까 싶습니다. 또한 송영길 대표가 말했듯 이재명 대표 역시 선거 불복을 받아주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낙연의 말도 안 되는 목리를 수용하려 했다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오죽했으면 저럴까 하는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가뜩이나 김남국 전 의원의 폭로가 시의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최근 유일한 원내였던 김종민마저 탈당하며 낙동강 수박알이 된 이낙연의 외로운 미래가 새미래 민주당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정치검찰들보다 훨씬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민주진영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들은 도태될 것이기에 무관심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드는 생각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물론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대통령이 됐어도 문제가 심각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떨어졌을 때 박근혜가 되고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독재자의 딸을 막 괴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차피 박근혜는 한 번은 됐어야 할 운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니까 오히려 나은 거지. 맞아요. 그것도 1년 줄어들었고 덜했죠. 보수를 붕괴시켰잖아요.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떨어진 것도 참 안타깝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만일 그때 대통령이 되면 힘없는 대통령이거든. 당은 친문들이 다 장악했을 거고 대통령 말 듣는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을 거고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더 정치를 잘하겠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그럼요. 생겼어요. 그럼 나도 더 성장하겠고 시간이 5년 지나면 그러면 더 좋은 안이나 뭐 제안이나 뭐 고언이나 뭐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박들에게 둘러싸인 힘없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너무나 오염시켰으며 희생당한 사람 역시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민주진보 진영이 계파와 출신 관계없이 공동의 적에 맞서 단합하여 지난 대선과 같은 과오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의 골도 깊고 불공평한 점도 많지만 민주진보 승리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나 김혜경 여사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보나마나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를 퉁쳐보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게다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터졌으니 저들도 급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외연 확장의 시각에서 전국을 대처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치천재 이동영 작가가 분석한 민주당의 추석 밥상 전략 안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분노 폭발 지점이 어딘지 봐야 돼요. 가장 지금 신경 쓰고 화나는 지점. 우리한테 제일 폭발 지점은 김건희지. 그렇죠. 쥐가 뭔데 공천에 개입하고. 근데 일반 중도층 혹은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김건희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폭발이야 이거. 막 전화했고 엄마 아빠 추석 때 아프면 안 돼.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아프면 큰일 난다. 뭐 한단 말이야. 네. 이게 분노 폭발 지점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십시오. 네. 네. 23%인가 그랬잖아요. 그대로예요, 지지율은. 다음 주에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 우려 문제 급등했어요. 17%인가. 다음 주에 이거 더 급등할 거야. 여기엔 다 분노해. 특히 아. 이번에 인요한 문자 까졌잖아요. 네. 펜코 이런 데도 난리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조정을 해서 힘을 쓸 때 더 써야 된다. 예를 들면 김건희하고 의대 중에 그럼 어디에 더 힘써야 되냐? 이 의료에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의료. 더 공격을 거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의료에. 이번에 추석 밥상 문재인 대통령이 안 올라온다는데 안 올라옵니다. 이번 추석 밥상은 다 의료예요.